회심의 반격일까요? 항소심에서 무려 1조 3,800억 원의 재산 분할 판결을 받은 뒤에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은 오히려 그야말로 점입 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막 액수가 많고 재산을 뭐 주식이 어떻고 막 이러면서 좀 복잡한데, 자, 이게 이 세기의 이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이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회장 측에서 이거 계산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잖아요.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가 또 이러자 판결문을 일부 수정을 합니다. 이어서 법원에서는 이걸 또 왜 수정하게 됐는지 설명 자료까지 내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법조계에서. 시작은 바로 SK 측의 이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98년의 환산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5만 원을 50으로 나누면 1,000원으로 계산됨에도 불구하고 1,000원이 아닌 100으로 산정하여 회계상 중대한 오류가 범하고 있으며 판결문 곳곳에서 동일한 오류 숫자를 인용하여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최 회장 측에서는 지난 재판부가 2심 재판에서 1,000원을 100원으로 잘못 계산했다, 오류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그렇다면 왜 수정을 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 최 회장 측에서 그렇게 오류가 있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어제 그 오류가 난 부분을 받아들여서 판결문을 수정하게 된 겁니다. 이 항소심 재판부는 어제 판결 경정, 그러니까 판결문을 수정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요. 최종현 선대회장이 사망하기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식당 가치를 100원에서 1,000원으로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변경이 되면서 최종현 선대회장 사망 뒤에 이 1998년부터 2009년까지 회사 가치 상승분이 355배가 아닌 35.6배로 이렇게 주수정해야 된다, 최 회장 측이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수치가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문의 오류를 지적하고 난 지 반나절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재판부가 수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수정된 부분은 최 회장 측이 문제 제기한 이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이 잘못돼서 최 회장 측이 회사에 기여한 부분이 이제 잘못됐다, 이런 오류를 이제 재판부도 인정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재판이 끝났어요. 재판이 끝났는데 나중에 원고 또는 뭐 피고 측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걸 듣고 판결문을 고친 거예요. 자, 이런 게 이게 흔하게 있는 일입니까? 판결 경정은 종종 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주문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판결 이유 중에 단순한 계산상의 실수라든가 표현상의 오류가 명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수정하는 내용이 바로 판결 경정 결정인 거고요. 이거는 당사자의 신청뿐만 아니라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게 주문의 변화를 가져오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판결의 전체적인 취지를 재판부가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어찌됐든 그러나 이게 약간의 흠집이 날 수 있는 거잖아요, 판결을 고친다는 거는. 이러면서 최 회장 측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판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까지 하는 거예요. 자, 이러자 항소심 재판부가 오늘 또 이례적으로 왜 바꿨는지, 왜 판결문을 고쳤는지 설명 자료까지 배포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서울고등법원 그 가사 2부에서는 그 내적 분량에 해당하는 그 판결 수정 결정에 대한 설명 자료를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이 원고 측, 즉 최 회장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판결에 그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서 사후에 그 수정을 하셔서 여러분을 좀 번거롭게 해서 뭐 송구스럽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오류가 그 최 회장 측이 소위 말해서 그 자수성가형 사업가와 유사하다라고 하는 그 재판의 전제를 뭐 흔들 수는 없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 중간 단계의 그 사실관계에 관한 계산 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은 뭐 원고나 피고의 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대해서는 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애초에 뭐 계산이 좀 잘못됐다는 건데, 대한텔레콤 98년 5월 요때 주당 가치가 100원에서 1,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지 아닌 건지, 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상황?
일단 지금 이 가사소송의 특성상 이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으로 한번 올라오게 되면요. 그 주식을 100원에 취득했든 1000원에 취득했든 취득한 이후에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사실심 변론 종결 시에 이 주식 가치가 얼마였냐. 이게 결국에는 재산 분할 가액의 판단 대상 기준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혼할 때 주식 가치가 얼마냐가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사실심 변론이 종결 당시, 그러니까 이 재판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16일에 종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주식 가치가 16만 원이었다고 하면 이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일단 올라온 이상 16만 원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기여도에 따라서 나눠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최태원 회장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선대 회장이 이 취득했을 때는 8원이었고 그 선대 회장이 작고하면서 98년 5월에 상속으로 두 사람이 부부 사이일 때 이 주식을 취득을 했는데, 이걸 재판부에서 100원짜리 주식, 1000원짜리 주식을 100원짜리 주식으로 잘못 계산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1000원짜리 주식을 30년 동안 두 사람이 같이 키운 그 증가분이 최태원 회장 주장으로는 355배라는 건, 355배가 아니라 35배라는 건데 재판부에서 이걸 잘못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좋다.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고 보더라도 지금 최 회장 취득 당시 주가가 주당 8원이었고 상속으로 최태원 회장 부부에게 이 주식이 최태원 회장에게 이 주식이 넘어갔을 당시가 1000원이었고, 그리고 지금 16만 원이라고 하면 최선대 회장이 최태원 회장에게 넘기면서 이 상승한 것은 125배를 키웠고, 그리고 1000원 가치에서 이 부부가 결혼 생활했던 30년 동안 주식가액이 큰 것도 160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125배보다 160배가 훨씬 큰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주식의 가치가 증대된 게 최선대 회장이 최태원 회장에서 넘겨주는 그 과정에서 주식 가치가 증대된 것보다 어차피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증가분 자체에 대해서 큰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이 재판부 설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제 결혼할 때 우리 집 사잖아요. 그럼 그걸 뭐 그때 1억에 샀든 2억에 샀든 30년 전에 샀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난 뒤에 지금 보니까 한 아파트가 한 10억 정도 돼 있다. 그러면 이혼을 지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재산을 언제 때를 기준으로 하느냐. 지금 이혼할 때 지금 10억인 아파트를 어떻게 나눌 거냐가 중요한 거지. 그거를 30년 전에 1억에 샀든 1억 2천에 샀든 2억에 샀든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재판부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30년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부부가 부부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아내에게 기여분이 있다. 이제 기여분이라는 게 이제 그런 차원인데. 자,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에 대해서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노소영 관장의 특별한 기여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이야기했거든요. 특별한 기여가 뭐냐면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의 기여를 이야기한 거예요. 바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SK 최 선대회장이 노 전 대통령과의 사돈 관계를 SK그룹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보호망 내지 방패망으로 인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노 전 관장 측이 SK그룹 성장에 무형적 기여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결과는 변함이 없다라고 한 것이고, 노 전 관장 측 대리인도 이번에 그 최태원 회장 측 주장은 SK CN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의 논거 중 일부일 뿐이다.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도 지장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최태원 회장 입장도 전해드리죠. 최태원 회장은 뭐라고 하느냐. 지금 이 주식을 우리 SK그룹 직원들이 노력해서 키운 겁니다. 6공화국 때 후광을 이제 와서 언급하는 건 자신과 SK그룹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겁니다. 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또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후광으로 저희가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SK그룹의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등지가 실추되고 또 훼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면서 최 회장 측에서는 판결 자체를 파기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어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주장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혼 소송은요, 일반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든가 이 그런 소송과는 좀 결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기여도라는 것은 단순히 수치만 가지고 판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 기간, 자녀의 유무, 내조외공 이런 유무형적 요소들이 한꺼번에 판단이 돼서 이 재산을 부부 공동 재산을 이룩하는데 각자의 기여가 얼마인지 재판부에서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는 그 요소 중에 하나로 지금 판단된 이 주식의 가치. 그러니까 100원짜리 주식을 얼마나 키웠느냐, 아니면 1000원짜리 주식을 얼마나 키웠느냐, 이 차이라는 건데, 그렇게 30년 동안 어쨌든 이 같이 키운 주식에 대한 어떤 이게 단순히 수치적인 요소 하나만 가지고 기여 요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만약에 기여도 자체를 낮추는 주장이라고 하면은 사실심에서는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1000원짜리 주식을 키운 것과 100원짜리 주식을 키운 것이 혼인생활 기간 중에 증가분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것은 맞잖아요, 일은. 그렇지만 이것은 법률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법원에서 이 어떤 수치적인 계산의 오류를 이 체증법칙 위반에 따른 사실 오인이라고 봐서 판단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문제가 있고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여도를 낮춘다라든가 아니면은 1000원짜리 주식이냐 100원짜리 주식이냐, 이것이 최종 결론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고요. 일단 대법원 판단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지금 허지원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변호사마다 이게 생각이 지금 다를 수도 있다는 부분은 말씀드리죠. 이게 지금요, 국내 정말 굴지의 대형 로펌들이 엄청난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